자, 총선 후보 릴레이 대담. 오늘은 먼저 사갑 선거구로 가봅니다.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에 맞서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고요. 부산시 정무특보에 이어 최근까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했습니다. 코트라 상임감사,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그리고 일본 고베 총영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고요.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부산 진구 을에서 당선이 됐었죠. 의정 경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16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 이성건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사갑의 국민의힘의 이성건 후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지금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도 밤늦게까지 두벅두벅 발로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고요. 제가 다른 후보하고 조금 다른 점은 네. 제가 정책과 공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들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정책 간담회 같은 걸 자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동아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렇죠. 동아대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동아대 총학생회들하고 같이 정책 간담회도 하기도 했고요. 상당수의 단체들이 또 저를 지지 선언하는 행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제가 선거운동이 아직 3개월이 안 됐는데 몸무게가 벌써 6kg가 빠졌습니다. 국대일 우리 아나운서님이 제 얼굴 잘 아시겠지만 알죠. 제 얼굴도 시커멓게 탔어요. 뭐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신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04년 17대 총선에서 부산 진을에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그것도 뭐 경기장으로 옮겨서 현역 재선 의원과 쉽지 않은 승부를 펼치고 계신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당연히 해볼만 하죠.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네, 해운대와 같은 동부산, 또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부산 진구와 같은 원도심하고 좀 달리 이 낙동강 벨트를 끼고 있는 서부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역 지금 국회의원이 8년간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역의 경우는 인지도가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저는 지금 작년 12월 31일까지 경제부시장을 하고 1월 달부터 이곳에 뛰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또 정책 공약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면서 저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하고 또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시간이 가면서 제가 갈수록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현역 의원이죠. 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인호 후보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사갑에서 8년 동안에 재선의 의원을 했고 그 전에 한번 출마해서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활동한 것 때문에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지도가 높은 것. 이거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플랜카드 홍보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정도의 평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홍보에 좀 치중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최인호 의원하고 좀 달리 저의 강점이라고 어필하고 싶은 건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제가 아무래도 그 최인호 의원하고는 경험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체급이 다르다는 말씀. 예, 어떤 점에서요? 뭐 저나 그 상대 후보의 경우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저보다 2회 선배고 저는 후배이긴 한데 둘 다 그렇게 총학생회장을 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상대 후보는 청와대에서 한번 근무한 것 외에는 다양한 경험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에 남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35세 국회의원을 이미 지냈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고 또 코트라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경제 통상 업무도 했고 또 일본에 가서 공관장으로서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경제, 통상, 외교라는 국정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체급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산시에서
박형준 시장 시작과 동시에 정무특보와 경제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 행정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의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라는 건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청와대 근무와 또 부산시에서 지방행정이라는 실제 집행을 책임지는 일을 동시에 해봤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대 후보하고 저 이성근은 체급과 경험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다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겁니다. 정부도 국민의힘, 그리고 부산시장도 국민의힘, 그리고 사하구청장도 국민의힘. 그럼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야당 출신의 의원인 상대 후보보다는 저 이성근이 훨씬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산대 총학생회장 간의 대결로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네, 선후배 관계인데 이제 네. 이슈 밖으로 밀려난 듯도 하지만 이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운동권, 네.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전체를 다 물러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은 네. 그것은 과거의 이념에 사로잡혔던 그 이념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했던 종북 세력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를 한 30년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80년대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알지만 NL 주사파 노선을 따라서 운동을 했던 분이고 저는 노동자나 도시 빈민 그리고 학우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 같은 종북에 경도된 586 운동권들이 다시 또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갈라치기 그러니까 진영 논리와 진영 싸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사고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국회로 입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을 진행한 걸 보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많이 발탁을 했습니다. 네. 반면 그 민주당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대협을 이어서 한총련에 기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오히려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나 또 백현동 사건 같은 걸 담당했던 법조인들 공천을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싸우는 진영 논리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것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약과 이 지역구 현안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당선이 된다면 이것만은 네. 꼭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우리 국제일 아나운서님한테 네. 묻고 싶은 게 우리 부산이 발전하려면 지역을 막론하고 골고루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동부산, 해운대와 기장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높은 아파트라든지 온갖 그 호텔, 리조트, 그다음에 놀이시설,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초집중이 있죠. 되어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동부산에 일자리도 많죠. 거기에 고급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몰려 있는 반면에 네. 서부산의 경우는 그런 게 별로 거의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네. 거의 상대적으로. 없는데 그 중에서 사하구 중에서 사갑의 경우가 네. 지금 그 낙후된 상태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상대 후보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뭘 한 게 많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의 질은 바뀐 게 없습니다.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좀 집중을 합니다. 어떤 일단 거죠? 첫 번째는 네. 주거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 이곳에 와보면 사갑에는 30년, 40년 된 노후화된 일반 주택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 바다를 끼고 엄청난 아파트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주민들은 주거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집값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아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1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겠다라는 게 저희 공약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젊은 인구들이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육 환경이 좋지 않으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에 살던 젊은 분들이 강서구, 명지, 신도시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꼭 교육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부산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육청의 제2청사, 교육청사를 저희 사구에 갑에 유치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교육행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서부상권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걸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서면에 가보면 영어 글로벌 빌리지라고 있죠. 우리 부세일 아나운서는 GBS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의 유일한 곳인데 네. 동서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부상권의 영어 글로벌 빌리지를 만들려고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갑에 어느 학교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영어 글로벌 빌리지를 유치하는 것을 제가 교육에 공약으로 지금 내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하구 갑을 교육과 관련된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두 번째 공약이고요.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직주 근접 환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직장과 주거가 일체화되어 있는 곳 이런 건데 저희 선거구 안에 신평역이 있습니다. 그 신평역 옆에 철도 기지창이 한 33,000평 정도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전시켜내고 여기에 해운대 센텀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IT와 관련된 그런 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래서 그곳에 신평역 철도 기지창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IT 기업 유치 그리고 또 교육과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교육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더더욱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주거 환경까지 개선시키려면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새롭게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확신을 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으로 내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역구를 넘어서 좀 시야를 넓혀보죠. 이번 총선의 의미 또 총선 결과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총선은 전국의 각 지역구별로 개별 후보자 간의 경쟁 구도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가 미래를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3년 차입니다. 그러나 5월 9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제 임기가 아직 2년이 안 된 상태예요. 네.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170석 안팎의 의석수를 가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사건건 의회 독재를 통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네. 이거는 산업은행법 4조 1항만 그 소재지 규정만 서울시에서 부산시로 바꾸면 되는 건데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국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2년 동안은 윤석열 정부가 힘들었는데 만에 하나 이번 총선 22대 총선 결과가 민주당과 또 조국 신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의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만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개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의석수를 만들어지게 되면 나라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는 국회를 만들 것이냐
국정 발목 잡기와 대한민국을 혼돈의 소용돌이를 빠지게 만들 것이냐의 갈림길에 선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라고 꼭 우리 청취자님들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정권 심판보다는 입법 독재 저지 또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어주셨는데 예.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예. 있는 건지 윤석열 정부에 네. 대한 평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소통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심을 좀 더 많이 청취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또 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시대라는 그 어떤 슬로건을 걸고 각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우주항공청을 또 신설한 것도 그런 사례이고 그리고 또 부산의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물론 실패 불발로 끝났지만 네.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 일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와 관련해서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좀 더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서민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균형 발전, 특히 부산에 부산과 경남, 울산과 같은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데 더 한층 매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왜 이성권 그리고 국민의힘이어야 하는지 이 사감 유권자와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올려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이성권은 아까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 없는 야당, 그것도 초선 국회의원이 아니고 힘 있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국정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있고 또 부산시라는 지방행정, 시정을 펼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구가 또 그 안에서 사갑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일꾼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제 개인은 그러한 그 자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국민의 힘이 돼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국민들이 현명한 우리 사하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의회, 국회에 대한 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을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갑 선거구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